보겠어요? 똑같은데 뭐하러 하나?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게 합성함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무슨 말인가요? gx를 2분의 x 플러스 1이라 하고 hx를 4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사실 똑같죠? 뭐가 똑같아? 2분의 x 플러스 1을 t라고 한 거랑 2분의 x 플러스 1을 gx라고 한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보겠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죠? 결과가 f 서클 g는 h이다. 이렇게 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h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밑에 뭐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H 서클 G 인버스다. 이렇게 뭐 겉보기에는 다를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즉 같은 말이야. fx는 hx가 이거죠. 4 g 인버스 x죠. g 인버스 x는 얘 역함수죠. 역함수는 2x 마이너스 1인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죠. 즉 그냥 이 함수의 연산, 이게 지금 뭐냐면 일로 가는 게 함수의 연산이죠. 함수의 연산을 이용해서 했다. 이거는 대수적 연산을 이용해서 했다. 이 차이거든. 그런데 사실 계산이 똑같지. 이게 어디에 있니? 이게 뭐야? 이게 이거라고 그냥. 그러면 지금 내가 생략한 머릿속으로 한 여기서 g 인버스는 g 인버스 x는 2x 마이너스 1이다. 예습을 통한 수준이죠. 역함수를 구한다 해서 1점. 이건 뭐야? 이거죠.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결론은 합성함수랑 치환이랑 원래 같은 말이야. 합성함수랑 치환이랑 원래 같은 말이야. 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에서 뭘 생각했었죠? 속함수의 치역은 겉함수의 정역에 포함되어야 하죠. 참고로 집합과 집합은 포함된다. 속한다라는 표현은 원소와 집합 사이의 표현이에요. 그런 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죠? 치환하면 뭐? 제한 변형이 그 얘기였어요. 치환하면 뭐? 제한 변형. 제한 변형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얘기였어요. 무슨 말인가요? 제한 변형이 결국 뭐라는 뜻이야? 속함수의 치역. 속함수의 치역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 겉함수의 정역 전체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문제를 풀 때.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결론은 뭔데? 같다.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뭔데?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땐 치환을 문제풀이의 도구로 생각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수학적 현상이다. 알겠죠? 치환을 생각하는 건 매우 사실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함수론 풀이법을 얘기한 게 아니야. 앞으로도. 참고로 내가 얘기했어.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 단원에 뭐가 있어? 치환 적분법. 교과서 단원 이름이에요.
어디서? 미적분 과목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다음 단원의 치환적분법. 치환적분법을 유도할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죠. 세 번째 풀이. 이건 심화가 되겠어요. 뭘까요? 도형의 이동. 그래서 도형의 이동도 함수였어요. 참고로 도형의 이동 어떻게 되죠? x, y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선생님이 지금 적은 게 뭐죠? 교과서에서 점의 이동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도형의 이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고서에나 있지 교과서에서는 절대 이렇게 적지 않아요. 뭘 안 적는데 이런 표현이 없어요. 도형의 방식, 화살표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적지 않아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안 적는가? 참고서에는 이렇게 나올 거는 수학의 원리에도 이렇게 아마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안 적는가? 왜 안 적냐 하면 함수예요. 네가 지금 배운 함수의 이름을 안 적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임의의 점이잖아. 이게 임의의 점이는 도형을 도형으로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예요. 도형의 이동이 함수야, 함수. 알겠죠? 도형의 이동이 함수다. 이과생들은 대학 가면 배우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을 함수로 볼 때 그 함수를 함수라는 표현보다는 사상 이런 표현으로 배워요. 그래서 기초가 자기동형사상 어쩌고 하는데 자기동형사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따가 수능 문제를 볼 때 등장시킬 거예요. 수능 문제도 이것과 연관해서 출제가 되었거든. 자, 아무튼 이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건 지우지 말고 알아두자. 이게 함수 표현이다. 참고예요, 참고. 자, 그래서 저 문제는 함수로는 도형의 이동으로는 어떻게 푸는데요? 대입을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요. 이거야. y 콜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도형에 이동을 시킨 게 저거 놈이죠. y 콜 4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어떻게 이동을 시킨 거죠? x축으로. 잘 보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2배 늘린 거죠. 선생님, 이건 뭐야? 평행이동. 우리 서울 배운 건데 학교 교과서인 거지. 이게 뭐죠? 이게? 이거 알지? 왜 2배인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찐따 빠가사리 같은 거 짜증나. 닮음 이동이죠. 닮음 이동. 닮음 이동. 잘 보세요. 닮음 이동을 좀 알아두세요. 이유는 y 콜 fx에서 여기에다가 딴식을 넣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식이 1차 식이야. ax 플러스 b. 이때 b는 뭐와 연관이 돼? 평행이동. a의 부호가 뭐와 연관이 돼? 대칭이동. 근데 a의 절대값은 항상 1인 상태로 배운 거지. 그때가 대칭이동이거든. 그런데 이 문제처럼 이런 데 2가 다 들어갔어. 그럼 이건 뭐야? 닮음이동. 근데 닮음이동은 교육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교육과정을 엄밀히 지킬 거면 학원을 왜 다녀?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알아둘 것만 하죠.
내가 교육과정이 아닌 걸 그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닮은 이동을 간단하게 해보겠어요. 간단하게 해보겠어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다. Y 콜 EX를 그리겠어요. 아니요, Y 콜 X를 먼저 그려요. Y 콜 X다. 그럼 Y 콜 EX를 그리겠어요. Y 콜 EX다. 대략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일까요? X 대신에 EX를 넣었어요. 오케이? X 대신에 EX를 넣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가 같다. 오케이?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 네가 손을 못 들고 있을까? 너는 이 현상을 볼 때 얘가 직선이고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가 같대. 그것만 존나 보는 거예요. 기울기다. 그럼 뭐가 같은가 두 개에 대해서 y의 증가량이 같아요. 기울기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x의 증가량이 반등이 되었어요. 기울기는 몇 배가 되었죠? 2배가 되었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이거 뭐 한 거야? x 대신에 ex를 넣었어요. ex가 되면 몇 배? 2분의 1배가 돼요. 거꾸로 y 콜 ex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2배가 돼요. 2배. 그러니까 y 콜 2분의 1x, x 대신에 2분의 1x를 넣으면 2배가 돼요. 2배. 알겠죠? 나머지 생각은 집에 가서 네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렇게만 볼 줄 않지. 그러면 뭐 y 대신에 2분의 1을 넣었다. y 대신에 2분의 1 y를 넣었다. y 콜 x에다가 y 대신에 2분의 1 y를 넣었어. 그럼 y 콜 뭐 2x가 되죠. 그럼 y축 방향으로 몇 배가 되니? 2. x의 증가량이 같을 때 y 증가량이 2배가 돼서 기울기가 2x다. 알겠니? 2x를 넣으면 왜 2분의 1배가 되고 2분의 1x를 넣으면 왜 2배가 되는지 직관적으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저 문제는 문제래. 저봐. 이거 x 대신에 뭘 넣었어? x 플러스 1을 넣었죠. 그리고 x 플러스 1에 x 대신에 뭘 넣었죠? 2분의 x를 넣었어요. 따라서 먼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배. x 방향으로 2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간 후에 y축을 기준으로 항상 기준은 y야. 아무래도 여기를 기준으로 2분의 1배 이런 게 아니고 가고 난 다음에 뭐 한 거냐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쪽이 y축이 여기에 있으면 2배 늘어난 그게 결국 그렇게 늘어난 그래프가 뭐야? 얘야. 그러면 거꾸로 가야죠. 어떻게 되겠니? 대응기둥에 거꾸로 가는 거야. 순수가 거꾸로 해야 되죠. 이것부터 먼저 가야지. 그래서 x축으로 몇 배? 2배 늘어나니까 2분의 1 해야지. 그럼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2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2x를 넣어야겠죠. 이해 갔나? 그리고 난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를 갔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돌려야지. 그러면 다시 요 x 대신에 뭘 넣어야 돼? 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는다.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마이너스로 쓰고 플러스로 가려면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나?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2x를 넣었어. 오케이? 그럼 뭐가 돼? y 콜 4 바로 2x 플러스 3이야. 그리고 요 x에다가 다시 뭐? x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뭐야? y는 4 바로 2 괄호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3이야. 맞나? 그러면 뭐 저기랑 똑같나? 좀 다른데요? 다르네. 어떻게 된 거죠? 2분의 1. 1일이
x축으로 1만큼. 이거랑 다르잖아. 지금 4, 2x 마이너스 1. 그죠? fx가 이거 맞아? fx가? 근데 이게 뭐 8x 마이너스 1이네? 저기는 8x 마이너스 5인데? 여기가 잘못됐네? 이게 맞네? 이게 뭐야? 8x 마이너스 5죠? 이거?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맞아, 이게. 답이 12x 마이너스 5지. 그지? 지금 f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됐지? 잠깐만. 이 순서가 잘못됐네. 지금 이게 먼저 한 게 x 대신에 2분의 1 x를 넣고 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선생님이 지금 순서를 잘못했죠. 그러니까 먼저 닮음 이동을 먼저 해야 된다고. 닮음 이동. 에런 거꾸로라고. 그러니까 x축으로 2배한 후에 x축으로 뭘 넣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간 거거든. 그리고 화살표는 여기서 1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거꾸로 가야죠. 이것부터 먼저 하면 x 대신에 먼저 뭐 x 플러스 2를 넣고 이 x 대신에 다시 뭐 x 2배니까 2분의 1 되려면 2x를 넣어야죠. 그렇게 하면 이걸 다시 적어야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y는 4 바로 이걸 먼저 잘못 적었지. 그 다음에 4 바로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야지. 거꾸로 가면. 그래서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다 해서 저거랑 똑같이 나오죠.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이거야. 뭐 도형의 이동도 합성 함수였다.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대수학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배웠죠? 도형의 이동을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배웠죠? 합성 함수를 배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세 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을 왜 따로 배우나요? 얘는 뭐죠? 대수학. 얘는 뭐죠? 해석학. 얘는 뭐죠? 기하학. 각 수학의 특수 분야? 왜 병원에 가면 무슨 과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다. 그래서 같은 질환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같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얘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 관점이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심화, 함수에 대한 심화를 설명할 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거지 지금 내신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두 문제의 같은 점을 찾으세요. 두 문제의 같은 점을 찾으세요. 보겠어요. 두 문제의 같은 점은 근해 이론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지. 내가 방금 두 문제의 같은 점을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죠? 2차 함수고
합성이 되어 있고 자기자신과 합성이 되어 있고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뇌는 그렇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야. 배경지식은 쓰고 지우겠어요.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는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설명을 왜 하는가? 첫 번째는 대수적 접근이었어요. 대수적 관점. 여기도 관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기하적 관점이에요. 기하적 관점은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참고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이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먼저 이 문제를 이 개념에 대한 도입으로 설명한다.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프로 풀어야죠. 수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수식으로 풀고 있으면 안습이 되는 거지. 물론 못 푸는 사람보다 낫지만. 출제 의도가 왜 그런가? 보면 이거죠. 왜 그런데요? 왜 그런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봅시다. 틀렸어요. 손 끝까지 안 두고 지랄이야 저거. 자 보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 식은 앞에 놈은 식을 구성할 수가 있거든. 식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가 있죠. 지금 점 3개가 주어져서 다 식을 구성할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얘는 식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와 같아? 앞에 문제랑 똑같죠. 이거 이미 경험했지. 뭐 원소의 개수는 이게 뭐야? 하면 이게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죠. 실근의 개수. 수능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구조예요. 실근의 개수 묻는 문제야. 똑같이 앞에 문제랑 똑같이 그래프 주어지고. 근데 차이는 앞에 두 문제는 수식이 가능한데 얘는 수식이 없다. 이거죠. 수식이 없는 순간 이제 뭐 하게 되냐면 내가 기회를 한 번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지. 그냥 이럴 것 같아 하고 간다고 보통 그렇게 해서 틀린 사람들은 보통 네 전에 해도 그 최상위권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애들의 한계가 딱 거기였어요. 그게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을 때 답이야. 오답.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그래프로 처음 문제부터 그래프로 접근하면 이 문제 난이도가 완전 똑같거든. 그리고 눈깔로 푸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자, 우선 첫 번째 방정식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많은 방정식을 배울 거야. 예를 들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기타 득보적 방정식까지. 유리 방식, 무리 방식 다 배울 거야. 방정식은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죠?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근의 이론. 근의 이론이 뭐라고 그랬죠? 이때 근은 실근. 그래서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라고 했죠. 그래서 방정식의 기본이 누구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도구가 뭐야? 판별식이다.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도구가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다. 실근의 위치가 뭔가요? 이를 기준으로 알파는 이쪽에 있고 베타는 이쪽에 있다. 뭐 이런 문제 있지만 둘 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다 근과 계수의 문제지. 근과 계수의 문제. 그런데요. 다음 단어는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어야. 거기서 뭘 가르치니? 바로 이걸 가르치죠. 이거. 여기 보세요. 바로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뭐 실근의 개수는 뭐야? 교점의 개수. 실근의 위치는 뭐야? 교점의 위치. 방금 네 보고 풀라고 한 문제는 이 두 개지. 사실 핵심은 뭐야? 교점이 뭐라고? 이 단원의 첫 번째 줄에 실려 있는 게 교점은 교점의 x 좌표는 실근과 같다. 그렇죠? 이때 교점이란 뭘 말하죠?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말하죠.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이거 한 줄의 이론이 다야 사실. 그런다면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요. 방법을 두 개나 가르치냐. 두 개를 가르치는 이유는 얘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야. 근의 공식. 얘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야. 2차 방정식 말고 다른 방정식에서도 항상 이렇게 배우는데 그때마다 이런 대수적 방법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그 함수단에서 그래프를 배웠고 그걸 가지고 풀어보세요. 수능에 항상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소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수 단원이죠. 함수 단원이니까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프. 그래서 이거 그래프거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 단원을 배울 때 함수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함수 단원 구조는 내 단원 구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대수 단원 구조, 방정식 단원 구조, 함수 단원 구조. 함수 단원은 어떻게 된다고? 정의, 그래프, 이건 내 주장이 아니고 교과서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의 활용. 첫 번째가 뭐야? 최대 최소. 두 번째가 뭐야? 방정식의 활용이야. 그럼 이때 방정식은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고 뭐? 그래프를 활용해서 푸세요. 그치? 그럼 이때 방정식은 뭔데? 근의 이론. 근데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위치는 교육 과정에서 뭐래? 그래프를 활용해서 푸세요. 그게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고. 배경 설명을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본다 이거지. 그러면 풀이법은 그냥 똑같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겠어요. 합성함수잖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 나눠서가 뭔데요? 일체형. 얘 그래프를 그린다. 즉 y 콜 h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일체형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각각 나누어서 그린다. 뭐 y 콜 fx의 그래프와 y 콜 gx의 그래프로 나누어서 한다. 분리형이라고 하겠어요. 분리형. 뭔 말이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니? 문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얘들은 그릴 수 있는 함수고 얘는 처음 보는 거야, 문제에서. 얘를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으로 미루고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후에 합성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낼 때 방정식 문제 나오거든. 그런데 그때 이게 아니고 미분해서 이거 미분해서 일체형으로 그리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리는 문제도 허다해요.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풀리는 문제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다. 예제 1번. 이런 꼴이다. 뭔데요? 예제 1-1번 프린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이건 합이라고 적혔어요. 두 번째 소리네. 개수 이쪽 거꾸로 낸 거. 이거 분리형은 뭔데요? 풀어보면. 얘를 풀 때는 보통 이런 순서로 가요. 겉에 것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치환해서 생각한다. 뭔 말인가요? f, x 이퀄 3이다. 그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합성함수는 치환이다. t라고 넣는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뭐야? 얘는 f, t는 3이다. t가 뭔가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생략하고 바로 보겠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y 콜
y 3. 그래서 이게 3이죠. y 3. 이때 가로축이 뭐죠? 가로축이 t축이다. 그러면 t축에 해당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냐? 0이다. 따라서 t는 얼마? 0이다. 그런데 t가 뭐야? fx다. 는 0이다. 다시 이거 다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론 설명을 하는 문제야.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고. x축이다. 따라서 몇 개? 2개. 답은 2개. 분리형이라고 하는 건 알겠나? 이름이 뭐? 겉의 함수에서 한 번, 속 함수에서 한 번. 참고로 지금 2개로 나눠서 한 거야. 이거는 겉 함수예요. 이거는 속 함수에서 한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같은 함수를 합성하려는 법이 없지. 그래도 똑같아. 풀이법은. 훈련을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예제 1-2번 프린트. 이번엔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를 봅시다. 똑같이 풀어보자. 처음이니까 나눠서 그려줬어요. 나중에는 그냥 하나에서 해야겠죠. 뭐냐? 이렇게 되어 있다. 실근의 위치야. 위치를 생각할 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죠? 대칭성. 대칭성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 f 저기랑 똑같이 fx는 0이다. 합성함수는 뭐? 치환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합성함수와 치환 했어요. 이런 데서는 뭐 이걸 합성함수와 치환이라고 뭐 굳이 이름을 붙여달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훈련시키고 주입시키는 거야. 훨씬 복잡한 문제 3차 함수, 초월함수에서 동일해. 그래프만 바뀌어. 그냥 사용 방식이 동일해. 수능에서 똑같아. 이건 수능풀이야.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t 이퀄 0이잖아. 그러면 t가 여기 있죠. 그러면 t가 뭐니? 따라서 t는 여기랑 여기죠. 이게 뭐냐면 각각 마이너스 2와 1이다. 마이너스 2 또는 t 이퀄 1이다. 각각 뭐니? fx가 마이너스 2다. 또는 fx가 1이다죠. 다시 그린다. 다시 그리면 이게 y 콜 fx야. 이거는 y 콜 ft고. 그래서 y 콜 마이너스 2를 그리자. 어디니? 여기죠. y 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콜 1을 그리자. 어디니? 여기죠. y 콜 1. 그럼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죠? 이거 다 더하면 뭐니? 이거죠. 그런데 얘는 알죠. x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오케이? 근데 합인데 왜 위치라고 표현하나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 얘들 위치가. 2차 함수의 생명은 대칭성. 이게 y축이 아니지. 그냥 대칭축이지.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 하면 대칭은 뭐? 평균. 알파 플러스 베타. 왜 합이 아니라 평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반띵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의 3배가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설명하려고 적고 있는 거고 거의 머릿속에서 푸는 수준이 되겠어요. 네가 혼자 풀 때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는 게 아니지. 혼자 풀 때는 그냥 요 위에다가 그려서 생각을 하고 있죠. 참고로 지금 하기 위해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주면 겉함수, 속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겉함수니까 t축이고 속함수니까 x축이 안 보이네. x축은 나눠줘야 여기서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이유는 전혀 없겠어요. 왜 전혀 없죠? 하면은 위치가 뭐야? 2차 함수에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 뭐야? 대칭이다. 대칭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네가 이거 실전이잖아. 실전에서는 거의 눈깔로 푸는 문제야. 눈깔로. 그럼 뭐랑 답이 똑같니? 거기 적혀있는 숫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의 합과 똑같지. 왜? 대칭이니까. 이거 합이 얼마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잖아. 지금 여기 적혀있는 세 개 숫자랑 똑같다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이렇게 푼다. 한 점 더 줬잖아? 그거를 내일 시간까지 풀어오세요. 이것도 그냥 이 수준이에요. 그것도 이 수준이다.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더 쉬울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좀 바꿔가면서 할 텐데 이게 총 3가지 유형으로 갈 거거든. 자, 기하적 관점 그래프야. 왜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되나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제일 처음 뭐 했니? 풀고 난 다음에 같은 점이 뭐니? 하면은 F 서클 F가 같은 점 이러고 있으면 그림 공부하고 이게 미술학원이 되는 거야. 수학학원이 아니고. 알겠지? 미술학원.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게 다른 점이니까 뭐 이러면서. 같은 점은 뭐? 실근의 위치, 실근의 개수, 즉 근의 이론을 묻는 문제였다. 세 문제가 모두 그렇죠, 결국. 그거는 수학에서 원칙이 뭐야? 그래프로 가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걸 아까 전에 방정식 단원 구조, 함수 단원 구조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의,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2가지 관점인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왜 시중에서 문제화돼서 돌아다니고 있는가? 알겠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 할 거예요. 뿌리가 수능 문제거든. 그것도 수능 첫 해. 거의 너희 부모님께서 수능을 볼 더 전인가? 94년도 수능 첫 해에 2번 6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나눠서 봤거든. 첫 해만. 그래서 성적 더 좋은 걸 사용하세요 이랬는데 의미가 없었어. 왜? 6월은 쉬웠고 12월은 존나 어려웠고 이럴 거면 항상 6월이 먼저지. 그래서 이런 난이도를 못 맞추니까 왜 SAT가 모티브인데 SAT가 1년에 몇 번 본 다음에 그중에서 아무거나 해서 대학에 낸 다음에 그거 따라 하려다가 난이도로 맞출 능력이 미국만큼 안 돼갖고 바로 그 다음 해부터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나라의 정책이 거의 동네 학원 수준으로 바뀌었지. 그렇지 않냐? 몇 년 전부터 1년에 2번 보고 어쩌고 하겠다 해놓고 딱 한 번 보고 야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겠어 하고 바꿔버려 정책을. 아무튼 그때 한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모든 교재에 다 실려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이거든. 그럼 그때는 왜 이걸 냈나요? 그때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배웠나요? 아니. 왜 냈나요? 그 배경 설명도 하겠어요? 여기서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가지 방식이고 요 방식에 대해서 이 분리형이거든. 첫 번째 분리형. 분리형인데 분리형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가 상수인 거야. 2번째는 뭐겠니? 그 2번째 프린트야. 이게 상수인 경우. 가장 기초적인 거. 2번째는 여기가 fx인 경우. 3번째 프린트가 여기가 fx죠. 3번째의 경우는 여기가 다른 놈으로 또 바뀌는 경우. 3가지로 나눠서 할 텐데 풀이법은 그냥 다 똑같아요. 풀이법은 다 똑같다. 뭐 분리형. 각각의 그래프에서 생각한다요. 한번 내일 계속 이어서 보겠어요. 정리하세요.